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FOMC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채금리의 상승세 부담 속에서 미국장이 1% 내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세한 전망으로 나오고 있지만 1%포인트의 울트라 스텝까지도 현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계감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 돌파, 지난 2007년 이후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스위스 등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요. 독일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쇼킹하게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45.8%가 급등하면서 전망치와 이전 수치 37% 대비해서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 연말 유럽은 물가 급등, 에너지 위기, 긴축에 대한 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 시험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간밤에 미국장의 하락세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 달러화의 강세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의 부담스러운 요소들이죠. 그래도 우리 장은 장 초반에 좀 더 잘 버텨주는 움직임 속에서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장의 낙폭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 우리 장인데요. 수요일 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0.76%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449.95포인트 선에서 2350선 아래에서 소폭 움직이고 있는 하락세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거래대금은 2조 1100억 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0.42%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0.69%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출발했습니다. 오늘 2351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2349선까지 그리고 그 이하까지 현재 폭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 저점 부근의 거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2360선까지 낙폭을 줄여놓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초가보다 현재 밀려 내려가고 장중 저점을 낮추면서 2340선 후반에서 현재 지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4포인트의 하락세 2348.45포인트 선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6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1211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 497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요. 발 빼고 있는 기관 이런 움직임 가운데 개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1663억 원어치의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전기전자와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쪽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유통과 전기가스 업종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8선입니다. 0.22%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758.63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42%가 하락하면서 오늘 757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이후에 755선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761포인트 선까지 조금 전에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밀려 내려서면서 758.62포인트, 1.73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 매도가 코스닥에서 잡히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섭니다. 소폭의 매도세 25억 원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우위 전환하면서 446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며 517억 원어치의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국민주와 팬데믹주의 몰락입니다. 연준의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9월 FOMC 회의 간밤에 열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 우리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될 텐데요. 대세는 75bp 금리 인상 전망이지만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계속해서 국민주, 팬데믹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주 타이틀로 코로나 시국에 주목을 받았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오늘장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1.6%가 하락하면서 21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1.5% 하락한 64,300원 선입니다. 또 하나의 국민주 삼성전자 오늘장 1% 넘는 하락인데요. 장중에 55,100원 선 저점이었는데 이 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5,200원 선 1% 하락으로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폴드 4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 유럽에서 전작 대비해서 2배 이상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한 향후 실적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에 있어서는 D램 가격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사이클 속에서 D램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55,100원 선 터치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장 52주 신저가고요. 1.62% 하락한 27,250원 선, 올해 시초가 대비해서는 55%의 주가 급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인데요. 유럽 쪽의 물가와 긴축에 대한 또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 유럽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연계해서 러시아가 열세로 가면 갈수록 유럽 쪽으로 더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위기 속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LNG선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LNG선, 고부가가치의 LNG선의 수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례 없는 호황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향후 5년까지 인도 물량이 꽉 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조선해양도 LNG 추진 컨테이너선 5,250억 원 규모의 수주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 살펴보시면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열세에 있었던 조선주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인데요. 각각 7%, 4%의 주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1%에서 3%의 상승, 현대중공업은 0.4% 하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 가운데서는 조선선제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인데요. 10% 넘는 상승에서 현재는 9.6% 오른 13만 1,000원 선이고요. 한국카본이 3.4%, 태광은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이상 급등 현상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민영화, 또 품절주 이슈 이런 것들이 종목의 재료가 되면서 이달 들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랠리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화천기계가 사흘째 상한가를 띄고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이끄는 보아스 에셋에서 화천기계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7월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화천기계가 보유한 이익 잉여금 1,034억 원 가운데서 69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시행하라는 안건에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신청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화천기계 주가 오늘장 사흘째 상한가로 6,8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시젠과 같은 섹터죠. 휴마시스. 진단키트주 가운데 휴마시스는 오늘 또 경영권 분쟁 이슈에 따라서 장중에 8%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탄력이 모두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 쪽에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일 거고요. 현재 주가는 0.4%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임시주총을 다음 달 14일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액 주주들이 이 주총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가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최대 주주 한전 KDN인데요. 지난달에 기재부에 이 지분에 대해서 매각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YTN의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7만 주 가까이 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의 민영화 기대감 살아있는 가운데 YTN의 주가 상한가 7,560원, 그리고 YTN 쪽에 지분을 늘리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관련한 한국경제TV가 18% 넘는 급등으로 8,640원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절주로 양지사가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9월 들어서 양지사는 엄청난 주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288%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인데 7월에 슈퍼개미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 급등세가 시장에 나오게 되자 이 품절주의 포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장중의 고점에서 밀려 내려서고 있고요. 시초가 부근에서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11% 넘는 상승으로 시초가 위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고요. 52,400원 선의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